어머니, 솔직히 저희도 결혼하고 13년간 할 만큼 했잖아요. 정자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도 13년치 정리를 한번 해보려무나. 다음 날 지연의 집에 도착한 묵직한 서류 봉투. 그 안에는 13년간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는데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정자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68배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자세로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오늘은 정자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렸던 전화 한 통, 초인종 소리 한 번 들리지 않았어요. 정오가 지나서야 휴대전화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었죠. 어머님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찾아뵐게요. 대신 기프티콘 보내드려요 히읗히읗. 정자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짧은 문장 속에서 진심을 찾아보려 애썼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비슷한 문자였죠. 코로나가 끝난 지도 꽤 됐는데 여전히 몸이 안 좋다는 핑계였습니다. 정자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전 손녀 하윤이가 놀러 왔을 때 가르쳐준 소셜미디어 앱을 열었죠. 할머니, 이거 보세요. 엄마가 저 사진 많이 올려요. 할머니도 보실 수 있게 제가 깔아드릴게요. 13살 하윤이는 할머니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엄마 계정까지 찾아서 팔로우 해뒀었습니다. 정자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손녀딸 사진을 볼 수 있다는 말에 가끔 들여다보곤 했죠. 오늘도 무심코 지연의 계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자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2시간 전에 올라온 사진들. 지연은 친정 가족들과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런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코스 요리 앞에서 환하게 웃는 지연의 모습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죠. 우리 엄마 생신 축하 모임 역시 친정이 최고.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온 글귀가 정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댓글을 읽어 내려가던 정자의 손이 멈췄어요. 지연의 친구로 보이는 누군가가 시댁은 자주 가니? 라고 물었고 지연의 답글이 달려 있었죠. 시댁은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안 감 키읔키읔 어차피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정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윤이가 할머니도 우리 사진 보실 수 있게라며 애써 가르쳐준 앱에서 정작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선우와 며느리 지연의 결혼식 사진, 손녀 하윤이의 돌 사진, 손자 준서의 100일 사진, 13년 동안 쌓아온 추억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부엌으로 향한 정자는 혼자 먹을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쇠고기를 넣고 정성스럽게 볶다가 문득 작년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혼자 미역국을 끓였죠. 재작년도 마찬가지였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 내외가 정자의 생일을 그저 기프티콘으로 때우는 날로 여기기 시작한 게 저녁 무렵 아들 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미안, 오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 바쁘겠지. 정자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지연이도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갈게.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자는 거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정자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13년. 정말 긴 시간이었구나. 그날 밤 정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녀 하윤이가 태어났을 때, 손자 준서가 첫 걸음마를 했을 때, 가족 모두가 함께 웃고 있던 그 시절의 사진들. 사진 속에서 정자는 항상 아이들을 안고 있거나 음식을 나르고 있거나 카메라 뒤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죠. 언제부턴가 가족 사진에서 정자의 자리는 점점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하윤이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엄마가 오늘 못 간다고 해서 전화드렸어요. 하윤아, 고맙구나. 할머니, 제가 알려드린 앱 잘 쓰고 계세요? 제 사진 보셨어요? 정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윤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죠. 그래, 잘 보고 있단다. 우리 하윤이 많이 컸더구나. 정자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변화가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더 이상 혼자 미역국을 끓이며 생일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것.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정자는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10개들이 김치통에 빼곡히 들어찬 걸 보며 한숨이 나왔죠. 예전엔 이맘때쯤이면 며느리가 와서 김장김치를 가져갔는데 올해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정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죠. 그래, 지연아.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자는 김치를 담던 손을 멈추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마음의 준비를 했죠. 어머님, 솔직히 저희도 결혼하고 13년간 할 만큼 했잖아요. 순간 정자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이어졌어요. 명절마다 찾아뵙고 어버이날도 챙기고 생신 때도 선물 보내드리고 이제는 좀 각자 편하게 지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요즘 다들 그렇게 산대요. 정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3년. 며느리가 계산하듯 내뱉은 그 숫자가 가슴에 박혔죠. 그리고 하윤이랑 준서도 이제 학원이며 뭐며 바빠서요. 주말에도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실 거죠? 지연의 목소리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대사를 읽는 것 같았죠. 그래. 정자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럼 나도 13년치 정리를 한번 해보려무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전화 고맙구나. 정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정자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엔 통장 6권과 두꺼운 서류 파일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것들을 침대 위에 펼쳐놓았죠. 첫 번째 통장을 열었습니다. 하윤이 출산 축하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13년 전 첫 손녀가 태어났을 때 정자가 준비한 돈이었죠. 병원비며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당시 정자가 낼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엔 준서 100일 잔치라고 쓰여 있었어요.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른 100일 잔치 비용 전액을 정자가 부담했었죠. 며느리는 친정에서 하자고 하는데 어떡하죠? 라며 난감해했고 정자는 우리가 하자며 선뜻 나섰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통장마다 빼곡히 적힌 입출금 내역들, 명절 때마다 보낸 용돈, 아이들 학원비, 가족여행 경비, 집 계약금 보태준 돈까지 정자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뒀습니다. 파일을 열자 영수증과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손녀 하윤이 유치원 입학할 때 사준 한복 영수증, 손자 준서 피아노 학원 등록증, 명절마다 보낸 선물 택배 송장들, 심지어 김장김치를 담가 보낼 때마다 찍어둔 사진까지 있었죠. 정자는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더해가며 숫자를 적었어요. 13년간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쓴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죠. 첫째 출산비 480만 원, 둘째 돌잔치 300만 원, 유치원 입학금 250만 원. 중얼거리며 계산하던 정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컸어요. 1억 730만 원. 정자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죠. 정자는 새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글씨로 썼어요. 효도 완료 정산서. 그 아래 날짜별로, 항목별로 깔끔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회사 격리부에서 일했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정자는 평생을 기록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살림부터 아이들 성장 일기까지 모든 걸 꼼꼼히 적어두는 게 습관이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정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3년의 세월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정리했죠. 그러다 문득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하윤이의 돌잔치 사진이었어요. 정자가 직접 만든 현수막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우리 하윤이 첫 생일 축하해요. 할머니가라고 적힌 현수막엔 정성스럽게 그린 무지개와 하트가 가득했죠. 정자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며느리도 어머니 손재주가 정말 좋으세요라며 감탄했었고 온 가족이 함께 웃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정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어요. 정산서 마지막 장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넌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준 걸 더 기억하더구나. 정자는 밤새 정리한 서류들을 큰 봉투에 넣었습니다. 통장 복사본, 영수증, 사진들, 그리고 직접 쓴 편지까지 13년의 기록이 묵직하게 느껴졌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쯤 정자는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이 길 특급으로 보내주세요. 정자는 등기번호를 받아들고 우체국을 나왔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속이 시원했죠. 다음 날 오전 지연의 집 현관에 벨이 울렸어요. 지연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받아든 지연은 발신인을 확인하고 눈썹을 찌푸렸죠. 어머니가 뭘 또 보내셨대. 김치인가? 거실로 들어온 지연은 커피를 마시며 귀찮다는 듯 상자를 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봉투를 뜯자 편지가 나왔습니다. 지연아, 넌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준 걸 더 기억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받은 걸 모아봤단다. 혹시 잊을까봐.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통장 복사본이었죠. 뭐야, 통장을 왜 보내? 첫 장을 보자 지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하윤이 출산 축하금 480만 원? 푸아, 이걸 다 적어놨네. 어머니 진짜 소심하시다. 통장을 툭 던지며 말했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손녀 낳았는데 돈 좀 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다음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준서 100일 잔치 300만 원. 그래, 그때 어머니가 호텔 잡아주셨지. 근데 그게 뭐? 할머니니까 당연히. 지연은 점점 더 당당해졌어요. 오히려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살지도 않는데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어버이날 챙겨드리고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친구 수진이었어요. 수진아. 지연아, 뭐해?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잠깐만. 지연은 서류들을 대충 훑어봤습니다. 영수증들이 한가득이었죠. 어머니가 뭔 일 있으신가 봐. 이상한 서류를 잔뜩 보내셨어. 무슨 서류? 몰라. 통장이랑 영수증 같은 거. 나한테 돈 썼다고 다 기록해놨나 봐. 완전 집착 아니야? 수진이 놀란 듯 말했어요. 헐, 그거 좀 무서운데? 시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아니, 평소엔 조용하신데. 내가 얼마 전에 좀 서운한 소리 했거든. 그래서 그런가 봐. 지연은 서류를 더 뒤적였습니다. 헐, 김치 택배비까지 다 적어놨어. 이거 완전. 그때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어요. 하윤이의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지연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자가 직접 만든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죠.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며칠 밤을 새워 현수막을 만드셨던 것, 자신은 촌스럽다며 구석에 치워뒀던 것. 지연아, 거기 있어? 수진아, 나 좀 바빠서. 이따 전화할게. 전화를 끊은 지연은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마음으로 영수증 하나하나에 날짜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하윤이 폐렴 입원 마이너스 280만 원. 3일 밤낮 간호함. 준서 응급실 마이너스 80만 원. 열이 40도. 내가 대신 아팠으면. 지연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넘기다 보니 자신이 모르던,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학원비, 병원비, 아이들 옷, 장난감. 심지어 자신이 친정 부모님께 보낼 선물을 사달라고 했을 때의 영수증도 있었죠. 마지막 장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효도 완료 정산서 총 1억 730만 원. 1억이 넘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선우가 깜짝 출장해서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벌써 왔네. 무슨 일 있었어? 선우가 거실로 들어와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지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의 뻔뻔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여보,
어머니가 13년 동안 우리한테 쓴 돈이래. 선우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살펴봤습니다. 통장 복사본, 영수증, 사진들. 읽어내려가는 그의 표정도 점점 무거워졌어요. 지연아, 이거 어머니가 뭐가 그렇게 섭섭하셨다고 이런 걸 보내셨을까? 좀 심하지 않아? 지연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손주들한테 돈 쓰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다들 그렇게 하잖아. 선우가 영수증 하나를 들어 보였어요. 지연아, 이거 봐. 준서 응급실 갔을 때 어머니가 쓰신 메모야. 열이 40도.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래, 맞아. 그때 어머니가 준서 데리고 가셨지. 근데 그게 뭐? 선우는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 알아. 나도 고마워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마치 우리가 빚진 사람들처럼. 그때 하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왔어요. 거실로 들어온 하윤이는 바닥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고 놀랐죠. 이게 다 뭐예요? 선우가 딸에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보내주신 거야. 너희들 키우면서 쓰신 돈 기록이래. 하윤이가 서류들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우와, 할머니가 우리 정말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다 기억하고 계셨네. 하윤이의 순수한 반응에 지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투덜거렸죠. 하윤아,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엄마, 이거 봐요. 내 돌잔치 사진이다. 할머니가 현수막도 만드셨네. 하윤이는 신기해하며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엄마, 왜 할머니가 이런 걸 보내셨어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좀 서운한 말을 했거든. 무슨 말? 지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이제 각자 편하게 살자고 했을 뿐이야. 13년이나 시댁 며느리 노릇했으면 충분하지 않아? 하윤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런 말을 할머니한테 했어요? 왜? 엄마가 뭘 잘못했어? 요즘 다들 그렇게 살아. 준서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8살 남자아이는 누나와 부모님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하윤이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사진이랑 이런 거 보내주셨어. 준서는 자신의 사진을 보며 좋아했어요. 와, 이거 나야? 할머니한테 가서 더 보고 싶다. 지연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머리 좀 식히고 와야겠어. 어디 가려고? 친정. 엄마한테 얘기 좀 해야겠어. 선우가 말렸습니다. 지연아, 일단 좀 진정하고. 아니야. 답답해서 못 있겠어. 어머니가 너무하신 거 맞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어떡해? 지연은 서류 몇 장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엄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하윤이가 물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아빠랑 있어. 엄마 금방 올게. 문이 쾅 닫히고 남은 세 사람은 어색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우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좀 많이 속상하신가 봐. 하윤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근데 엄마가 이상해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친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연은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명절도 가고 생일도 챙기고 어버이날도 챙겼는데 신호등에 멈춰서서 서류를 다시 봤어요. 1억? 13년 동안 손주들한테 쓴 게 1억이면 한 달에 얼마야? 계산해 보면 지연은 스마트폰 계산기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아, 몰라. 어쨌든 이건 좀 아니지. 마치 우리가 돈만 받아먹은 사람들 같잖아. 친정 아파트에 도착한 지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엄마, 나야. 영숙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딸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지연아. 웬일이니? 애들은 집에 있어. 엄마, 나 좀 억울해서 왔어. 지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져온 서류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좀 봐. 시어머니가 이런 걸 보내셨어. 영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너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니? 그냥 13년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각자 편하게 살자고. 탁! 영숙의 손바닥이 지연의 등을 때렸습니다. 아야, 엄마, 왜 때려? 이 철없는 거사. 내가 그런 말을 시어머니한테 했단 말이야? 영숙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들린 건 빨래 방망이였어요. 엄마, 그게 뭐야? 너 오늘 정신 차리고 가야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탁, 탁. 영숙은 정말로 지연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피했어요. 아야, 엄마 미쳤어? 왜 이래? 미친 건 너야. 시어머니한테 13년간 할 만큼 했다니? 그게 며느리가 할 소리야? 영숙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봐라. 내 시어머니가 왜 이걸 보내셨겠니?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소리를 했으면. 아니, 엄마도 너무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영숙은 통장 복사본을 지연의 얼굴 앞에 들이댔어요. 하윤이 낳을 때 480만 원. 너 그때 산후조리원 비용 없어서 울고불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다 내주셨구만. 그래도가 뭐야? 준서 100일잔치 호텔비 300만 원. 너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친정에서 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못 해줘서 시어머니가 하신 거야. 지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계속했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미안했는데. 사돈 어른한테 면목이 없어서. 엄마. 그런데 너는 그걸 당연하게 받고는 이제 와서 할 만큼 했다고? 영숙은 다시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알았어, 알았다고. 뭘 알아? 너 지금도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영숙은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이거 봐라. 오래된 편지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야? 내 시어머니가 하윤이 태어났을 때 나한테 보낸 편지야. 지연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지연이가 순산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산후조리 잘하도록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좋은 딸 우리 며느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있어. 영숙은 또 다른 편지를 꺼냈어요. 준서가 태어났을 때, 명절 때, 그리고 부모님 생신 때마다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매번 나한테 이렇게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셨어.
딸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좋은 며느리 보내줘서 고맙다고.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너는 시어머니한테 편지 한 번 써본 적 있니? 심지어 이것 봐. 영숙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지연의 결혼식 사진이었는데 뒤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지연이와 선우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좋은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 내 시어머니는 너희 결혼 전부터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셨어. 근데 너는 13년이 지나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지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 나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래, 나쁜 년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영숙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너 시집 가기 전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시어머니도 내 엄마처럼 생각하라고. 시댁도 내 집이라고 했잖아. 기억해. 근데 너는 13년 동안 손님처럼 살았구나. 받기만 하고 주는 건 의무감으로만 했구나. 지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어머니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모르겠다. 나라도 용서 안 할 것 같은데. 영숙은 일어나서 물을 가져왔어요. 일단 이거 마시고 정신 차려. 그리고 생각해봐.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게 뭔지. 지연은 물을 마시며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 하나하나가 시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제야 알아?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영숙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연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이라도 가서 진심으로 사과해. 무릎이라도 꿇고. 근데 어머니가 만나주실까? 글쎄. 하지만 가봐야 알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지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가볼게. 정말로 사과하고 올게. 잠깐. 영숙은 딸을 불러 세웠어요. 빈손으로 가지 말고 정성이라도 준비해서 가. 그리고 애들도 데려가. 어머니가 손주들은 보고 싶으실 거야. 응, 알았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연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시어머니의 사랑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우였어요. 지연아, 어디야? 집에 가고 있어.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해야겠어. 그래, 우리 다 같이 가자. 애들도 기다리고 있어? 응. 하윤이가 할머니께 드릴 편지도 썼어. 지연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12살 딸이 엄마보다 더 어른스러웠으니까요. 여보, 고마워. 내가 정말 미안해. 알아.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지연이 집에 도착하자 선우와 아이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고 준서는 작은 화분을 안고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께 드릴 거 준비했어요. 하윤이가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화분. 할머니가 꽃 좋아하시잖아요. 준서도 자랑스럽게 화분을 들어 보였죠. 지연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너희가 엄마보다 훨씬 어른스럽구나. 엄마가 정말 미안해. 선우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친정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많이 혼났어. 등짝도 맞았어.
지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였어. 내가 정말 못됐더라. 가족은 함께 정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연은 계속 손을 비볐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막막했죠.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할머니는 착하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윤이가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정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의 다리가 떨렸어요. 선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희예요. 한참 만에 인터폰에서 정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갔어요. 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죠. 지연은 문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자는 놀란 듯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일어나. 애들이 보고 있잖아. 하지만 지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서류 잘 봤어요.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런 걸 보내셨나 싶었죠. 그런데 지연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친정엄마가 편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머니가 엄마한테 보낸 편지들.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하윤이가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 엄마 대신 사과해도 돼요? 엄마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준서도 화분을 들고 할머니 앞에 섰어요. 할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정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손주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죠.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할머니한테 와. 아이들이 할머니를 안자 정자도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선우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아들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 지연아. 거기서 뭐하니? 지연이 겨우 일어나 소파에 앉자 정자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도 후회했어. 그런 서류를 보낸 것 너무 옹졸했나 싶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13년이야. 너희가 결혼한 지. 처음엔 어색했지. 남의 집 딸을 며느리로 맡는다는 게. 정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들더라. 하윤이 낳고 준서 낳고 너희가 내 가족이 됐어. 지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13년간 할 만큼 했다고 하니까 내가 그동안 뭘 한 건가 싶더라. 어머니, 나는 며느리와 손주들을 위해 쓴 게 아니야. 내 가족을 위해 쓴 거였어. 그런데 너한테는 그게 부담이었구나. 지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받은 걸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하윤이가 할머니께 편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읽어보세요. 정자는 손녀의 편지를 펼쳤어요. 할머니께 엄마가 잘못했어요. 대신 사과할게요. 할머니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알아요. 할머니 없으면 저희 가족은 완전하지 않아요. 할머니 사랑해요. 하윤올림.
정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하윤이. 준서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저도 할 말 있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도 좋아요.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정자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나도 완벽한 시어머니는 아니었어. 때로는 간섭도 했고, 내 방식을 인정 안 할 때도 있었지. 그런 거 다 저를 위한 거였잖아요. 그래도 너무 서운했어. 그 말이. 지연이 다시 무릎을 꿇으려 하자 정자가 말렸습니다. 그만해. 이제 됐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받은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드릴게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 간에 주고받는 걸 계산하면 안 돼.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가족으로 살면 돼. 서로 아끼고 걱정하고 함께하는 거. 그게 가족이야. 선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정자는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간절한 눈빛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윤이와 준서가 엄마와 할머니를 함께 안았어요. 선우도 가족들을 감쌌죠. 저녁 무렵 정자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 먹고 가야지. 어머니, 제가 할게요. 지연이 서둘러 일어났어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게.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으니까.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색함은 있었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흘렀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정자가 말했습니다. 앞으론 숫자 말고 얼굴로 기억하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뵐게요. 정말로요. 매주 일요일은 할머니 댁 가는 날. 준서가 외쳤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약속대로 매주 시어머니를 찾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모녀처럼 가까워졌죠.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은 하윤이와 함께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가 김장해서 할머니께 드리는 거 맞지? 응. 작년엔 어머니가 혼자 하셨는데 올해는 우리가 해드려야지. 하윤이가 배추를 씻으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달라졌어. 예전엔 김장하자고 하면 싫어했잖아. 지연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정말 철이 없었어. 이제야 깨달았네. 정자의 집에 도착하자 준서가 먼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우리 김장하러 왔어요. 정자는 손자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얼굴에 혈색이 돌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어머니, 배추랑 무 다 준비해 왔어요. 오늘은 저희가 다 할 테니까 구경만 하세요. 지연이 장본 것들을 나르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사왔어? 네, 어머니 드시고 저희도 가져가려고요. 올해는 제가 어머니 레시피대로 해볼게요. 선우도 소금에 절인 배추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거실에 신문지 깔고 해도 될까요? 그래, 베란다는 좁으니까 거실에서 하자.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김장을 시작했어요. 바닥에 큰 비닐과 신문지를 깔고 커다란 대야를 놓았죠. 정자는 소파에 앉아 지켜보며 가끔 조언을 해줬습니다. 젓갈은 조금 더 넣어야 해. 그래야 깊은 맛이 나. 네, 어머니. 지연은 시어머니의 말을 하나하나 새겨들으며 정성껏 김치를 버무렸어요. 하윤이가 고춧가루를 뿌리다가 재채기를 했습니다. 에치, 아, 맵다. 조심해야지. 고춧가루가 난리잖아. 준서는 옆에서 배춧잎을 하나씩 떼어 먹고 있었어요. 준서야, 그건 김치 만들 거야. 배고파요. 그리고 이거 달아요. 모두가 웃으며 일했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이런 게 바로 가족이구나 싶었죠. 김장이 한창일 때 정자가 현관문을 열어두고 환기를 시키고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가 열린 문틈으로 김장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형님, 김장하시네요? 아, 미선아. 어서 와. 정자와 친한 이웃 미선은 거실에 둘러앉아 김장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어요. 와,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하시네요. 좋아 보여요. 우리 며느리가 와서 해주고 있어. 형님, 며느리분이 정말 잘하시네요. 요즘 이런 며느리 찾기 힘든데. 미선의 부러운 눈빛에 정자는 뿌듯했어요. 우리 지연이가 요즘 정말 잘해. 매주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열심히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형님, 저도 김치 좀 얻어가도 될까요? 형님 김치가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그럼 이따 담아줄게. 김장이 끝나갈 무렵 정자가 부엌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수육 삶아뒀어. 김장하고 먹어야지. 어머니, 언제 준비하셨어요? 아침에 미리 해뒀지. 김장하면 수육이 빠질 수 없잖아. 따뜻한 수육에 갓 담근 김치를 올려 먹는 맛이 일품이었어요. 준서는 볼이 빵빵해질 정도로 먹었죠.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천천히 먹어. 채알라. 저녁 무렵 김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치통들이 가득 찼어요. 어머니, 이거 다 어디에 둘 거예요? 김치 냉장고에 넣어야지. 베란다에 있어. 다 같이 김치통을 나르며 지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작년에 제가 SNS에 코로나 이후로 시댁 한 번도 안 감이라고 쓴 거. 정말 죄송해요.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것도 봤어? 하윤이가 알려줬어요. 제가 그런 글을 쓴 줄도 모르고. 정자는 손을 저었어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정말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하윤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엄마가 SNS에 할머니 자랑만 해요. 매일 시어머니가 최고 이런 거 올려요. 정말? 지연이 부끄러워하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냥 이제라도 자랑하고 싶어서요. 정자는 며느리의 SNS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 자랑 글이 가득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만든 김치가 최고예요. 시어머니께 요리 배우는 중. 역시 경력 40년은 다르네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애들이 행복해요.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아니에요. 쓰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다들 어머니 부러워해요. 선우가 커피를 타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온천 여행 기억하시죠? 아, 맞다. 거기 예약했다고 했지? 네, 가족 모두 같이 가는 거예요. 어머니도 좀 쉬셔야죠. 준서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온천이다. 할머니랑 같이 온천 가는 거예요.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김치통을 차에 싣고 나서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그 통장들 아직 가지고 계세요? 응, 왜? 저도 이제 기록을 시작했어요. 어머니께 받은 사랑들을요. 잊지 않으려고요.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록도 좋지만 마음에 새기는 게 더 중요해. 알아요. 하지만 저도 나중에 하윤이가 시집가면 보여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윤이가 놀란 듯 말했어요. 엄마, 나 아직 12살이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지연은 백미러로 시어머니의 아파트를 바라봤어요. 불이 켜진 창문이 따뜻해 보였죠. 여보,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 나도 그래. 나중에는 모시고 살아야 하나?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난 좋아. 뒷좌석에서 하윤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좋아. 할머니랑 매일 있으면 좋겠어. 준서도 동의했어요. 맞아. 할머니가 매일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다. 지연은 가족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대화였어요. 그때는 시댁과 거리를 두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더 가까이 있고 싶어졌으니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지연은 핸들을 잡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년 후 정자의 생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과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침부터 지연은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하윤아, 미역 좀 더 불려줄래? 그리고 준서야, 그만 먹어. 그건 할머니 생신상에 올릴 거야. 조금만 더요. 준서가 전을 하나 더 집으려다 누나에게 저지당했어요. 안 돼. 할머니께 예쁘게 담아드려야 한다고. 선우는 거실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영상 편집 다 끝났어. 어머니 정말 좋아하실 거야. 뭐 만들었어? 1년 동안 우리 가족 사진이랑 영상 모아서 만든 거야. 제목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께. 지연은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았죠. 정자의 집에 도착하자 이미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지연의 친정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어머, 벌써 오셨어요? 영숙이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사돈어른 생신인데 일찍 와야지. 거실로 들어가니 정자와 친정 부모님이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지연이 준비한 꽃다발을 드리자 정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꽃을. 고마워. 하윤이와 준서가 할머니께 달려가 안겼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올해도 건강하세요.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가 고맙구나. 점심시간이 되자 지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편하게 계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지연이가 오늘 잘하네. 영숙도 거들었어요. 사돈어른, 우리 지연이가 요즘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다 사돈어른께 배운 덕분이죠. 정자는 뿌듯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자 모두가 감탄했어요.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그리고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까지. 우와, 지연아. 이게 다 내가 한 거야? 영숙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정자가 미역국을 한 입 먹어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내가 끓인 것 같네. 우리 지연이가 이제 완전히 내 손맛을 터득했구나.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작년의 어색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사돈어른,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지연이가 매주 와서 챙겨줘서 아주 좋아요. 복 받으셨어요. 영숙이 딸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철이 들었나 봐요. 예전엔 그렇게 철없더니 다 사돈어른이 잘 키우신 덕분이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할머니께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어요. 준서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위해서 연습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작년보다 훨씬 능숙해진 솜씨였죠. 하윤이는 직접 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게 변했어요.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졌어요. 할머니가 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자는 손녀의 편지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 선우가 준비한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에는 지난 1년간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할머니 집에 모인 가족들, 함께 간 온천 여행, 김장하는 모습, 명절 풍경. 이게 언제 찍은 거야? 정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제가 몰래 찍었어요. 어머니 모르셨죠? 영상 마지막에는 가족들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작년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는 어머니 없는 우리 가족은 상상할 수 없어요. 사랑합니다. 지연. 어머니, 아들로서 부족했지만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선우.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하윤, 준서. 정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런 걸 다 준비했어. 그때 지연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건 저희 가족이 함께 준비한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자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선우가 설명했어요. 저희 집 현관 열쇠예요. 어머니가 언제든 오실 수 있도록요. 그리고 지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집을 좀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해요. 어머니 방도 있는 곳으로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다면 함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자는 놀란 눈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겠니? 내가 같이 살면 불편할 텐데. 하윤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계셔야 더 좋아요. 그동안 할머니 혼자 계신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준서도 거들었죠. 맞아요. 할머니랑 매일 아침 먹고 싶어요. 영숙이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사돈어른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계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정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작년 생일날
혼자 앉아서 밥을 먹었어. 그때는 정말 외로웠지. 지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시는 혼자 드시는 일 없을 거예요. 약속해요. 그때 보낸 서류. 사실 후회했어. 너무 옹졸했나 싶어서. 아니에요, 어머니. 그 서류 덕분에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함께 살자. 우리 가족이니까. 모두가 환호했어요. 준서는 만세. 를 외치며 뛰어다녔고 하윤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죠. 밤이 깊어 손님들이 돌아간 후 정자는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정말 다르구나. 어머니,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많을 거예요. 지연이 말했어요. 정자는 서랍에서 그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이제 이것도 추억이 됐네. 이거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의 역사니까. 힘들었던 시간도 행복한 시간도 다 소중해. 선우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시죠. 더 행복한 역사를요. 정자는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작년의 차가운 생일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죠. 그래, 앞으론 숫자 말고 얼굴로 기억하자. 함께한 시간으로 기억하자.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효도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을, 가족의 사랑은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69번째 생일에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다시 찾은 가족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